훈카TV의 훈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덱은요, 바로 이 코드토커의 덱인데요. 이 코드토커 덱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운영축으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이 운영축이 견제기가 이제 컴플렉트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성공에 좀 버티기가 좀 힘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함정을 많이 투입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함정을 사용해볼까 해서 이렇게 함정을 채용한 레시피를 새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레시피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거 이제 참고를 해서 한번 만들어 봤고, 일단은 바로 몬스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몬스터 같은 경우는 레이디 디버가 3장 들어갑니다. 레이디 디버가 3장 들어가고, 마이크로 코더 3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드 제너레이터 2장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도트 스키퍼가 2장 들어갑니다. 레어도 불편하죠? 하나는 저건 노멀인데 하나는 슈퍼레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사이버스 가제트 2장, 그리고 백업 세크레터리 1장.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시려나? 잠깐만요. 살짝 이렇게 해놓을게요. 세크레터리 1장, 참기 아디온 1장, 코드 엑스포트 1장, 그리고 하루레라 3장까지 해서 메인 덱에 몬스터를 투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각각의 투입 이유와 이게 약간 의문이 있는 분들의 약간 답변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레이디 디버거의 투입 이유부터 설명드릴게요. 레이디 디버 같은 경우는 이제 광범위한 이제 사이버스 쪽 서치 카드예요. 왜냐면 이제 엘소 특수 성공 시 덱에서 이제 레벨 3 이하의 사이버스 쪽을 서치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덱에서 이제 마이크로 코더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제너레이터를 가져와서 전개를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한다거나, 세크레터리를 가져와서 특수 소환법을 늘려준다거나, 얘 하나로 이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레이디 디버가 이제 레이디 디버의 선택 뭐로 서치하느냐에 따라서 전개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3장 들어갑니다. 마이크로 코더입니다. 마이크로 코더 같은 경우는 이 덱의 거의 이제 중요 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얘 같은 이유는 중요 카드인 이유가, 얘가 이제 덱에서 사이반의 마음을 서치해올 수 있는데, 패에서 링크 소재가 될 수 있고, 얘가 이제 코드토커의 소재가 되면 덱에서 이제 사이반의 마음을 패로 가져오는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가 3개인 이유가, 이 덱에 이제 카운터 함정이 있는데, 코드토커 전용 카운터 함정이 있는데, 얘 하나로 걔를 가져와가지고 상대선을 간략한 견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3장이 투입됩니다. 추가로 그리고 마이닝도 투입되어 있어서 서치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카드예요. 자, 그리고 다음 카드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터입니다.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패에서 마찬가지로 링크 소재가 될 수 있고요. 잠깐 이렇게 할게요. 링크 소재가 될 수 있고, 추가로 이제 소재가 됐을 경우 덱에서 이제 1200 이하의 사이버스 쪽을 묻을 수 있는데, 효과로 보통 이제 도트 스케이퍼를 묻어서 도트 스케이퍼 이쪽으로 옮길게요. 자체 소생 효과로 이제 살려서 몬스터 정어를 좀 더 늘려주는 편으로 사용되는 편입니다. 일단은 2장 들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도트 스케이퍼 같은 경우는 자체 소생 효과를 달고 있어서 얘랑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2장 투입됩니다. 얘가 2장 투입된 이유는 제가 메인에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를 투입을 했는데,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로 얘가 갈리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2장을 투입했습니다. 갈릴 이제 비율이 좀 적어지기 위해서 2장을 투입했고, 가제트 2장입니다. 가제트 같은 경우는 후속에 굉장히 좋은 카드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일반산 성공시 뮤즈에 있는 레벨 이하의 몬스터를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뮤즈로 몰리면 토큰을 하나 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얘 혼자 3인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후속에 굉장히 좋은 카드라 생각을 해서 2장 투입됩니다. 초동으로도 나쁘지 않은 카드고요. 다음은 이제 참깨 아디온입니다. 아디온은 자신 필드의 그냥 필드의 몬스터의 공이라고 쳐올리고 특수 소환할 수 있고요. 엑스포터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제 후속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데요. 왜냐면 함정이다 보니까 후속을 이제 확실히 챙겨주는 편이 좋아요. 왜냐면 이제 히트소울은 들어가는 건 물론 좋지만 이제 확정되는 후속이 아니기 때문에 엑스포터가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장 들어가요. 우라라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다음에 세크레터리 같은 경우는 사이버스를 존재하면 자체 특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장 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인 덱의 몬스터를 알아봤고, 다음은
마법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 카드를 알아볼게요. 마법 카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 2장, 희생양 2장, 그리고 사이반의 마이닝 1장, 해피의 깃털 1장, 죽은 자의 서생 1장으로 마법을 구성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일단 각각의 투입 이유부터 설명해드리자면,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 같은 경우는 요즘 운영덱이나 한떡덱, 요즘 운영덱에서 많이 쓰이는 카드죠. 이 덱이 이제 한떡뿐만 아니라 운영도 좀 하는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카드라서 한 2장을 투입을 했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희생양 같은 경우는 이 덱이 이제 라이프 코스트를 좀 많이 쓰는 함정이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이제 라이프가 굉장히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벽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상대가 뭐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엔드를 친다면 엔드 페이지 희생양을 발동해서 뭐 남은 이제 4장의 양토큰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양토큰을 사용해서 이제 다른 전개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전기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와이닝 같은 경우는 패커스트 버리고 여기서 레벨 4이하의 세이버스를 서치해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장 투입되었습니다. 깃털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으로서 상대 마함을 전부 부수는 효과 가지고 있고, 죽은 자의 서생 같은 경우는 상대나 자신 묘지에 있는 몬스터를 살리면서 이제 자신의 몬스터 자원을 보충해주는 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한 장 투입돼요. 이렇게 마법 카드를 알아봤고요. 다음 함정 카드, 대망의 함정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 카드 같은 경우는 무한포영 3장 들어가고요. 무한포영 3장 들어가고, 대대적 체포작전 3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의 심판 3장, 신의 통고 3장, 강제 탈출 장치 2장, 왕궁의 칙명 1장, 세이버넷 컴플릭트 1장으로 함정을 구성했습니다. 함정 카드 굉장히 많죠. 함정 카드가 하나, 둘, 셋, 16장이 함정 카드예요. 굉장히 많죠. 일단은 이렇게 함정을 많이 넣은 이유는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얘네가 이제 견제가 컴플릭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버티기 힘들어서 다양한 함정들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상대 턴을 굉장히 버티고 다음 턴에 액세스 코드 특허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함정 카드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일단 각각의 투입 이유 설명드릴게요. 보안포영 같은 경우는 선공 후공 상관없이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장 투입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분기 트라이 브리게이드를 좀 언으로 저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네, 대대적 체포작전입니다. 이렇게 혀가 꼬이지? 네, 대대적 체포작전 같은 경우는 상대 필드의 이제 주요 카드를 이제 컨트롤을 뺏어와서 이제 상대 전개의 흐름을 끊는 용도로 사용이 많이 되고요. 다음에 추가로 이제 상대 가져온 상대 몬스터와 자신 필드의 몬스터를 소재로서 액세스 코드 소코를 또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저항원도 보충해주고 이제 상대 전개도 끊어주는 굉장히 좋은 카드라 생각해서 3장 투입을 합니다. 할게요. 다음에 이제 신의 심판 3장입니다. 신의 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가 마법 함정 카드를 발동했을 때 그 효과를 무효로 발동 무효 파괴하는 효과를 가지고서 이제 자신이 이제 아무런 퍼미션도 없을 때 상대가 해피의 깃털을 발동하면은 이제 막을 수단이 없는데 이제 신의 심판이 이제 그걸 막아서 자신의 마법 함정 카드를 보호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카드여서 3장 들어갑니다. 이제 소환도 막을 수 있고 굉장히 맞는 카드예요. 약간 라이프 절반 지불하는 게 좀 아프기면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3장 투입돼요. 신의 통고 3장입니다. 신의 통고 같은 경우는 상대 특수 소환을 무효로 하거나 몬스터 효과를 무효로 하고 파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요즘 분위기에 굉장히 좋은 카드죠. 네, 몬스터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발동하는 트라이 브리게이드에서는 굉장히 아픈 카드라고 생각이 돼서 3장을 투입합니다. 자, 다음 카드 같은 경우는 강제 탈출 장치입니다. 강제 탈출 장치는 거의 요즘 분기에 이 덱에서만 쓰이는 것 같아요. 그 같은 경우는 자신 그냥 필드에 있는 몬스터 한 장을 패로 띄우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 필드의 몬스터를 이제 후속으로 다시 패로 띄울 수도 있고 상대 몬스터를 패로 띄울 수도 있어서 전투에서 뭐 자신 라이프가 간당간당할 때 얘로 띄어서 이제 큰 데미지를 막는다거나 이제 약간 다음에 이제 자신의 몬스터를 후속으로 이제 패로 올려서 후속으로 튕긴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2장 투입했고요. 네, 왕궁의 칙명 1장입니다. 칙명 같은 경우는 상대 마법을 망가주는 카드입니다. 이 덱이 거의 마법 비율이 적어가지고 넣은 이유도 있고 얘는 이제 함정 카드만 거의 쓰기 때문에 한 장 투입됩니다.
컴플리트입니다. 컴플리트는 이 덱의 전용 카운터 한정으로 상대 카드 효과 발동하면은 자신 필드에 코드 토커 몬스터가 있으면 그 효과를 무효로 하고 제외할 수 있어요. 추가로 이 효과로 제외한 카드는 다음 턴까지 효과를 발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약간 주요 카드를 예로 맞고 상대는 이제 다음 턴까지 걔 효과를 발동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한 장 트릴게요. 자, 이렇게 함량 카드들도 알아봤고 다음에 엑스트라 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트라 덱입니다. 엑스트라 덱 같은 경우는 액세스 코드 토커 2장, 트랜스 코드 토커 2장, 다음에 이제 디코드 토커 히트 소울 1장, 코드 토커 1장, 코드 토커 인버터 1장. 용병, 이게 코드 토커들이고, 다음 용병 사이버 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카드 좀 봅시다. 용병 사이버 쪽 같은 경우는 스플래시 메이지 2장, 업데이트 제모 1장, 시큐리티 드래곤 1장, 아이고, 링크 스파이더 1장, 링크 리버 1장, 링크스 1장, 링크 리버 1장으로 엑스트라 덱을 구성했습니다. 자, 각각의 투입 이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액세스 코드 토커입니다. 액세스 코드 토커 같은 경우는 이 덱에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이 덱이 이제 코드 토커 덱이니까 얘도 이제 코드 토커이기 때문에 이 덱에 있는 모든 서포팅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공기적 펌핑 효과도 있고, 이제 비대상으로 상대 필드에 있는 카드를 턴제하고 없이 그냥 다 파괴한다는 것은 굉장히 돌파력이 있는 카드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상대 턴에 이제 턴킬을 낼 때 많이 사용되는 카드로 2장 투입됩니다. 다음은 트랜스코드 토커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뮤즈에 있는 링크 3 이하의 사이버스토 코드 토커 몬스터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전개에도 도움이 되는 카드고, 추가로 이제 상호 링크면은 공인력 펌핑과 효과 대성내성도 부여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장 투입됩니다. 디코드 토커 히트 소울 1장. 히트 소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상대 턴에 1000을 지불하고 원드로우를 할 수 있고, 추가로 이제 공인력 펌핑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드로우하는 효과 때문에 투입하는 게 크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턴에 자신과 상관없이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2장 드로우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자원 이제 유지로, 자원 유지나 이제 아드 보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카드예요. 한 장 투입됩니다. 코드 토커 미니 시리즈, 코드 토커랑 인버터입니다. 코드 토커 같은 경우는 효과 때문에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마이크로 코더나 제너레이터 엑스포트 같은 얘네가 이제 폐에서 링크 모드로 해서 이제 코드 토커를 몬스터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소재로 보내주면은 다른 효과들이 추가로 있죠. 이런 거에 이제 트리거가 되는 게 이 코드 토커이기 때문에 이 트리거 용도로 한 장 팁했습니다.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폐에서 이제 사이버 스톡을 특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도 보충해주고 전개도 도움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한 장 팁했습니다. 메이지 2장. 메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카드예요. 자신이 이제 사이버 스톡이 2장밖에 없는데 이러면 이제 그냥 코드 토커 뽑고 엔드를 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얘가 있으니까는 사이버 스톡 2장으로도 얘를 뽑아서 효과로 자기 자체 효과로 소생을 해서 히트 소울이나 트랜스코드 토커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달고 있습니다. 2장 들어가요. 이 덱에서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제모입니다. 제모 같은 경우는 턴킬 낼 때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시큐리티 드래곤, 링크 스파이더, 링크 리버, 얘네 셋은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콤보가 있거든요. 그걸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베일 링크스인데, 베일 링크스는 이제 이 덱에 이제 링그 리버가 들어가는데, 링그 리버의 효과를 먼저 좀 알아보자면 함정 카드의 효과를 막 무효로 하고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트라이브리게이드 저격수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전개를 할 때 제가 레벨 4 이제 가제트 효과를 발동하기 위해서 토큰 밴드 효과를 사용하기 위해서 링크 일모스를 뽑아야 돼요. 근데 이제 링크 일모스로 얘를 써버리면은 이제 상대 턴에 이제 얘를 견제를 못하기 때문에 베일 링크스를 대신 뽑아가지고 이제 얘는 최대한 아껴두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한 장을 투입했습니다. 링그리버는 효과 아까 설명해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엑스트라 덱도 소개했습니다. 자, 그럼 콤보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콤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있고, 기본 패 같은 경우는 이 디버거와 마이크로 코더 만들고 있으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 코더의 대체 같은 경우는 코드 제너레이터 혹은 이제 참깨 아디온 같은 약간 특수소환 전용 몬스터 빼면 됩니다. 이런 몬스터로 이제 대체가 가능하죠. 그럼 바로 중계를 해볼게요. 패에서 이제 디버거를 일반화한 후 효과 발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패러 가져와 줍니다. 제너레이터와 링크를 해서 코드가 나와주고요. 소환시 뮤지에서 제너레이터 효과 발동을 해서 덱을 만져야 되는데 도트스케이퍼를 묶고 효과 발동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패서 이 제너레이터와 코드 투커, 제너레이터네, 마이크로 코더와 코드 투커를 링크를 해서 트랜스코드 투커가 나와주고요. 소환시 이제 마이크로 코드 효과 발동을 해서 사이반의 마법 함정 카드를 서치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용 카운터 함정인 컴플리트를 패러 들고 옵니다. 그 후에 효과 발동을 해서 여기에 있는 코드 투커를 링크업으로 살려주고요.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링크해서 마지막으로 히트 소울이 나와주면 전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전기가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카드 한 장 세트하고 엔드를 치면은 다음 선에 이제 컴플리트로 카운터 함정으로 선택과 견제해 주시면 되고, 이제 히트 소울로 사진 통화 포함해서 투드로우를 하고 남은 패에 있는 함정 카드들을 세트해서 그걸 상대턴을 버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콤보가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다음 콤보인데, 다음 콤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원핸드로 히트 소울을 뽑는 전기를 보여드릴게요. 히트 소울을 뽑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가제트 한 장이면 되거든요. 혹은 디버거나 도트 스키퍼, 그냥 메이지를 꺼낼 수 있으면 됩니다. 메이지. 그래서 가지고 패서 일반 소환해주고 얘를 링크해서 얘를 링크해서 나와요. 사실 이제 가제트 효과로 이제 토큰이 나와주고요. 토큰과 게일을 링크해서 메이지가 나와줍니다. 여기서 메이지 효과로 뮤즈에 있는 가제트를 효과를 위해서 소생 후에 링크를 해서 여기서 이제 히트 소울이 나와서 히트 소울 효과로 계속 천체서 드로우를 하고 남은 함정 카드들로 세트해서 견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희생양 콤보를 설명해 드릴게요. 희생양 콤보는 되게 간단한데, 우선은 이 조건이 뭐냐면은 희생양이 사실 제가 이제 성공에는 이제 히트, 만약에 가정을 해서 히트 소울을 뽑고 히트 소울을 뽑았는데 상대가 얘를 깨고 이제 엔드를 쳤다고 칩시다. 그럼 상대 엔드 페이지에 희생양을 발동합니다. 희생양을 발동을 해서 자신 필드에 양 토큰을 4개 특급 소환할 수 있거든요. 그거로 토큰이 내야 나와줍니다. 혼자만 다른 거 토큰이 이렇게 4개가 나와주고요.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시려나?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이제 이 토큰이 일반 몬스터로 취급되기 때문에 일반 몬스터를 전체로 링크를 해서 링크 스파이더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환하고 다음에 토큰 하나 또 링크를 해서 이제 링크리보를 꺼내줍니다. 여기서 이제 링크리보와 토큰 하나씩 링크를 해서 시큐리티 드래곤 나오고요. 시큐리티 드래곤 효과로 상어 링크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 필드에 있는 모든 장작을 바운스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 견제 하나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토큰 하나를 또 링크를 해서 링크리버가 나오고, 이거를 2개를 링크해서 트랜스코트가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환시 효과 발동해서 뮤즈에 있는 히트 소울을 살리고, 히트 소울 효과로 여기서 천을 째고 원드로우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대체로 링크를 해서 트랜스코트 효과를 뽑아주면 금세 이렇게 턴킬 각이 잡혔죠. 2800이고 5300이고 뮤즈에 있는 어둠 속성, 불 속성,
쌍속성, 비속성, 4개 제외하고 상대 거 4개 파괴할 수 있습니다. 4개 제외가 되는데 4개 파괴하고 아까 시큐리티 드래곤은 하나 견제했기 때문에 사실상 5번 견제를 했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러면 이제 상대 거 5개 다 뚫었으니까 얘로 뭐 때리면은 뭐 거의 턴킬 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코드토커의 덱 레시피와 전기 뽑을 이제 알아보면서 이제 소개하는 영상을 가졌습니다. 자, 영상이 꽤 괜찮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훈바.